샌프란시스코는 항상 속삭이는 이야기, 바람에 소리치는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어느 날 저녁 마이크가 시간을 더 달라며 문을 두드렸을 때 거의 우연처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알아차리기 훨씬 전에 하루하루가 서로 섞여 있었고 각 하루는 지난 날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제 삶은 예측 가능하고 안전했으며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원고를 편집하는 일로 시간을 채우는 동안 제 원고는 빈 방에 방치된 가구처럼 먼지를 쌓아두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활기차면서도 무관심하게 제 주변에서 융잉거렸고 거리에는 제가 더 이상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이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2달 전에 아래층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 왔지만 이곳에 온 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오래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의 존재에는 무언가 자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목소리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묻어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면서도 따뜻했으며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한 듯하면서도 상대방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온화함이 있었고 무시할 수 없는 우아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의 공손한 미소나 대화를 끝내지 못한 채 주저하는 듯 문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에서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그의 웃음소리가 마룻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풍성하고 거침없는 웃음소리가 저를 안개 속에 갇혀있던 안개에서 끌어당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매력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둘러싸고 세심하게 쌓아올린 벽을 넘어서는 듯한 사람, 몇 년 전에 묻어두었던 의문을 자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그가 제 문을 두드리며 인턴십에서 아직 월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초조하게 설명하며 집세를 더 내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간단한 요청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풀어줄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달 동안 마이크는 예에 바르고 정중하며 임대료를 빠짐없이 지키는 모범 세입자였습니다. 그는 혼자 지내면서도 복도나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위안을 주었고 예측 가능한 제 삶의 표면 아래에서 조용한 콧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그가 제 문을 두드렸을 때 평소의 자신감은 망설임과 연약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는 거의 사과하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 제 눈을 피했습니다. 인턴십. 아직 월급이 안 나와요. 나는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가 이사 온 날부터 느꼈던 호기심, 설명할 수 없는 끌림 등 우리 사이에 말하지 않은 모든 것에 무게에 휩싸여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외면하는 대신 충동과 더 깊은 무언가, 아직 이름을 붙일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에서 비롯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차려입고 그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가 이내 더 따뜻하고 아는 척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는 진심이 아닌 듯 어조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선을 베풀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답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제 의도는 분명했고 그의 의도도 분명했습니다. 거래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친밀한 것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마이크는 아래층 아파트가 여전히 자신의 집인 척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의 옷이 제 옷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그의 향기가 제 침대 시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제게 돌아와 원래 있던 곳인 것처럼 침대에 누웠어요. 우리는 파격적인 시작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느껴지는 리듬에 빠져들었습니다.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그의 웃음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먼 거리의 차량 소음과 어우러졌습니다. 그가 저를 만지고 바라보는 방식에는 마치 제가 볼 만한 가치가 있고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믿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도시가 우리 자신의 조용한 혼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던 밤 중 하나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스카이라인의 빛이 쏟아져 들어와 방 전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우리는 땀 냄새와 무언가 달콤한 냄새,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놓아주고 싶지 않은 냄새가 나는 이불에 얽혀 누워 있었습니다. 마이크의 호흡이 느려지고 그의 체온이 제 몸에 닿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그 행위 자체로 사라지지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융잉거리는 자동차 소리와 섞일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말은 예상치 못한 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큰 소리로 들으니 모든 것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더 위험하게.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불빛에 그의 얼굴은 반쯤 가려져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제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취약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삶에 너무나 쉽게 스며든 그러나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무게를 짊어진 젊은 남자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는 사회적 판단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경을 쓰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후회한다면요. 잠시 거짓말을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가 듣고 싶었을 법한 대답, 즉 물론 그런 생각은 했지만 심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했죠. 우리는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린 듯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항상 생각했죠. 이웃의 시선 하나하나, 마이크가 집에 자주 없는 것 같다고 눈썹을 치켜뜨는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튀어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대신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 어깨에 입술을 대고 얘기 좀 하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연습하거나 신중하게 선택한 말이 아니라 저도 몰랐던 반사, 신경처럼 날 것 그대로 본능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말하게 하세요. 마치 말한다고 해서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도전하는 것만으로 눈앞에 닥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이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간 몸을 움직여 제 쪽으로 몸을 돌렸고 우리의 얼굴이 몇 인치 간격이 될 때까지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고 적막감이 감돌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얼굴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도감처럼 보이는 무언가. 진심이에요?
그가 마침내 중얼거리며 제 얼굴을 살피며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 목소리는 차분한 겉모습 아래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흔들렸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 사이에 변화를 가져왔고 그때까지 우리 둘 다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전히 육체적인 관계로 시작된 것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리움과 연결의 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일시적인 척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옷은 제 옷장으로 영구히 옮겨졌고 세면 도구는 욕실 카운터를 어지럽혔으며 아침은 혼자만의 일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함께 도시를 나란히 돌아다니거나 바깥 세상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지면 아파트의 고치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가벼운 농담부터 다른 사람에게는 감히 꺼낼 수 없는 무거운 주제에 이르기까지 대화는 쉽게 이어졌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무언의 이해와 서로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언어인 고요가 스스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손길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에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약하면서도 치열하고 덧없으면서도 영원한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험난한 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마이크의 존재가 비어 있는지도 몰랐던 제 내면의 공간을 가득 채웠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논리, 이성, 관습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게 현실로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책감은 끈질긴 그림자처럼 저를 갉아먹고 밀어내려고 해도 마음 한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있을까요? 제 나이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 그것도 같은 건물에 사는 마이크와의 관계는 너무 노골적으로 부적절해서 넘지 않으려던 선이 산산조각이 난 것만 같았습니다. 이미 속삭임이 시작되었고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리거나 복도에서 이웃을 지나칠 때 공손한 미소 뒤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어조의 변화, 오래 머무는 시선, 더 날카롭고 잔인한 무언가로 구체화되기를 기다리는 무언의 판단 등 모든 것이 똑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 무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또 다른 부분, 무모하고 도전적인 부분이 놓아주기를 거부합니다. 마이크와 함께 있으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살아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길은 제 내면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줄도 몰랐던 갈망에 불을 붙입니다. 그가 나를 바라볼 때, 정말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작가로서, 세입자로서 중년에 가까워지는 얼굴 없는 여자가 아니라 온전하고 바람직하며 소중히 여길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짜릿함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충돌하는 기분은 정말 짜릿하면서도 두렵습니다. 예로운 시기에 서로에게 위안을 찾는 두 사람일 뿐이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키스할 때마다,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할 때마다, 게으른 아침마다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는 게 편리함보다는 욕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세상이 마침내 우리를 따라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삭임이 비난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는 자신만의 의심을 품고 있지만 조용한 자신감 속에 잘 숨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땀에 젖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을 때 그가 어둠 속으로 부드럽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용한다고 생각한 적 있어? 그 질문은 날카롭고 날 것 그대로의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내면의 혼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 말은 제가 단지 당신이 안전해서 당신에게 달려가는 건가요? 내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당신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인가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깁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로 당신을 걱정해서? 그의 솔직함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취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제 자신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로움 때문에 그에게 집착하는 걸까요? 아니면 논리와 관습을 거스르지만 아프게 느껴지는 진실한 관계일까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는 안 돼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목구멍에서 덩어리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모든 죄책감과 우리 사이에 소용돌이치는 모든 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끌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둘 중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자석과도 같은 힘입니다. 그래서인지 날이 갈수록 결과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계속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긴장은 계속됩니다. 문 밖의 마루판 삐걱거리는 소리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이웃의 의심 가득한 눈빛 하나하나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마이크의 포옹이 주는 따뜻함, 그의 웃음이 비어있는 줄도 몰랐던 내 안의 공간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 저는 홀로 그 후유증을 감내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의 미래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인 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언의 두려움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원하지만 인정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것의 경계에서 몇 주 동안 춤을 추며 이 순간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크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방 안에 짙게 깔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내게서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날 것 그대로의 연약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대답이 없었다. 정말 없었어요. 제가 아는 건 지금, 아니 어쩌면 영원히 끝나고 싶지 않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를 잃는다는 생각, 그가 내 삶에 들어오기 전에 공허한 단조로움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숨이 멎을 정도로 날카로운 아픔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 대신 그에게 다가가 가까이 끌어당기며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만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버텼습니다. 그날 밤 우리 사이에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고 혼란을 잠재우는 조용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편리함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사이에는 논리나 이성, 사회적 기대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더 이상 가식적인 척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기로, 그 참신함이 사라지면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지 않기로요. 다음 날 마이크는 아래층 아파트의 열쇠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짐을 싸서 위층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둘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임대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그는 단순히 이사를 온 것이 아니라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친구와 지인들은 필연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숍에서는 눈썹을 치켜뜨고 동네 모임에서는 조용히 소문을 내는 등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속삭임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관계의 역학을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며 경멸하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나 마이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걸러진 표면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이 필요 없는 조용한 순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안의 빈 공간을 채우는 그의 웃음, 세상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때 그를 안아주는 나의 포옹 등 우리가 공유한 것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였고 덧없는 것을 위해 주의를 허공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결코 덧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저에게도 그에게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연결은 관습을 무시하고 규범에 도전하고 우리 둘 다 무시했을 수도 있는 우리 자신의 일부와 대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고 특히 잠이 오지 않는 늦은 밤에는 유심히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할까? 초기의 열정과 반항심을 넘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지만 그 질문들이 저를 떠나게 할 만큼 겁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드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이었죠. 비록 우리 둘 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을지라도 말이죠. 마이크가 마지막 상자의 짐을 풀고 제 책장에 원래 있던 것처럼 책을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상자에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지저분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규칙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어쩌면 그게 요점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사랑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처럼 느껴져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정말 부인할 수 없이 살아있다고요. 그 속삭임은 댐의 균열처럼 처음에는 미묘했지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하게 인사하던 동료들은 이제 입술을 굳게 다물고 미소를 짓거나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은 제가 지나갈 때 컵을 든 손 뒤에서 중얼거렸고 그들의 말은 제 귀에 대고 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날카로울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일부는 제가 마이크의 어린 시절을 이용했다고 비난하며 우리 관계를 약탈적이고 착취적인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덧없는 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처럼 시간이 빼앗아간 것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노력인 것처럼 저를 동정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판단의 무게가 내 가슴을 누르는 것을 느꼈고 그들의 눈빛과 조용한 말 한마디가 돌무더기에 또 하나의 돌을 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저는 누구에게도
제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공유했던 조용한 순간들, 내 안에 빈 공간을 채웠던 웃음소리, 수년간 공허함을 느꼈던 제가 그의 존재로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던 방식에 대해요. 그들의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삶이지 그들의 삶이 아니었고, 그들이 내 삶을 어떻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마이크는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비판에 직면했지만 그 나름대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순진하고 잘못 인도된 사람, 사랑의 복잡성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사람, 또는 열광에 눈이 멀어 신경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옛 또래의 사람들을 제쳐두고 저 같은 사람을 선택했는지 의문을 품었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관습에 대한 반항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함께 앉아 무릎을 맞대고 담요를 함께 덮고 있을 때 마이크는 저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강렬하게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낮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뒤에 숨기보다는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그의 말은 자부심과 두려움, 존경과 불확실성이 뒤섞인 제 내면의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이제 겨우 20대를 갓 넘긴 이 청년이 우리를 찢어놓으려는 세상의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인내와 유머로 나이 차이의 복잡성을 헤쳐나갔고, 나이 차이가 우리를 규정하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좁힐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회적 판단은 그림자처럼 항상 존재했지만 결코 우리를 압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대신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실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스며들어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잔인하게 상기시키며 속삭이는 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가 저에게 실증을 내지는 않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될까? 하지만 매일 아침이면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상화된 모습이 아니라 결점이 있는 그대로의 저를 진정으로 보고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마이크는 저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른 모든 것을 배경소음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거나 부드럽게 키스할 때 그것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제 강점, 연약함, 인간성에 대한 인정이었죠. 그의 품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걸었던 기대와 스스로에게 부과했던 기대에서 벗어나는 일종의 자유, 즉 제가 몰랐던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미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둘 다 그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우리는 다음에 어떤 일이 닥치든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미지의 세계에 기대었습니다. 우리의 고군분투에 무관심한 채 도시가 시끌벅적하게 돌아가는 동안 저는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될 필요는 없다는 심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찰나의 순간에 도시는 고요했고 거의 신성하게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제 뒤에서 마이크의 숨소리는 안정적이었고 그의 온기가 이불 사이로 스며들어 마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 삶이 연약한 환상이 아니라 진짜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아는 것처럼 그의 손은 잠결에도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우리 둘 다 그랬을지도 모르죠. 저는 책상에 앉아 희미한 빗줄기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그의 숨소리 리듬과 섞여 우리만의 소리처럼 느껴지는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속삭이던 대화, 이웃이 보지 않을 때 훔쳐보던 시선, 이제는 분리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얽혀있던 우리의 삶 등 우리를 이곳으로 이끈 지난 몇 달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책상 나무 표면의 문위를 따라가며 멍하니 궁금해했습니다. 스캔들, 무책임, 무모함, 그런 단어들은 충분히 쉽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름답다고? 결점이 많고 지저분할지라도 우리가 만든 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유의미도 목적도 없는 방종, 관습에 대한 반항이라고 치부할까요? 하지만 제 뒤에 있는 마이크의 존재감을 무겁게 느끼며 앉아 있자니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사랑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상자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상자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장자리를 넘나들고 논리를 거스르고 정의를 거부합니다. 틀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옳다고 하기에는 그 복잡성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사이에 날 것 그대로 부인할 수 없이 존재한다는 것뿐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어떤 판단도 그 진실을 축소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크가 부드럽게 몸을 흔들며 제 이름을 부르자 목소리가 나른해졌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잠을 못 잤어요. 나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꿈에서 깬 후의 안개 속에서 편안해 보였고 잠시 동안 모든 의심, 즉 속삭임, 두려움, 기대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저를 나이나 직책,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맡은 역할이 아니라 그저 저 자신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점이 있고 불확실하고 인간적인.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손을 뻗어 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친밀감, 이 유대감, 그것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바랐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그 후유증과 결과, 불가피하게 계획이 무산되든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명이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밝아오고 하늘이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자 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둘이 얘기하게 너도. 사랑이란 남의 이야기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결말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나만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니까요. 이 여정 내내 저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사랑은 사회적 규범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대를 거스르면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것일까요? 마이크나 에단, 알렉스와의 사랑은 단순히 관습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제가 잊고 있던 방식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날 것 그대로의 진짜 사랑의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의 무게가 따랐습니다. 이 사랑은 익숙한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과 그것을 추구했을 때의 결과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집안이 조용한 늦은 밤, 제 선택의 메아리만 들리는 밤에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이크를 선택한다는 것은 안전으로부터, 한때 나를 정의한다고 믿었던 맹세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와 함께 지내거나 엄마와 아들, 이모와 조카 사이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제가 잃을 준비가 되지 않은 제 일부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과 남에게 빚진 것 사이의 긴장은 마치 그물 없이 뇌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판과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이 제 변화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완벽함이나 도덕적 승리가 아니라 후회와 희망을 모두 품으면서 불완전함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깔끔한 결심이나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을 깔끔하게 상자에 담을 수 없는 회색 영역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탐구입니다. 때때로 가장 위대한 용기는 모든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계속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는 제가 생각했던 나 자신과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를 대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반발하는 가운데서도 사랑과 욕망, 충성심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정의하도록 저에게 도전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길을 가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보다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